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현대차 그룹의 이 전산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이 회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이 국내와 해외에 이 스마트 팩토리들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요. 그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역시 현대오토에버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양대 성장축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상용화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현대차에 한 대 한 대마다 장착하면서 받는 그 수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 현대차가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들, 이것 대부분 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또 굉장할 거라는 거죠. 즉, 현대차 그룹의 수익이 현대오토에버에 다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의 이 소프트웨어 미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찾은 그 가솔린차 같은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앞으로 전기차의 어떠한 기능을 업데이트하든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커넥티드 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현대차의 서버에서 어떠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해주면 그것을 각각의 전기차가 다운받아서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 우리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듯이 그렇게 전기차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 현대차 오토에버가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죠. 자, 지금 올 9월까지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확실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매출 외형뿐만 아니라 이 영업이익이나 이 당기순이익마저도 모두 늘고 있어서 건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오토에버가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이 수익, 그러니까 어떤 수익의 저수지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수익이 흘러들어서 모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가 되는 이유는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 한 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그 현대차의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그 계열사들보다는 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는 나중에도 그러니까 그 실적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고배당을 해줄 수 있고, 그 고배당을 통해서 정의선 회장이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의 최대주 지분이 약 75.31%라 이 회사는 조금만 사도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그런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죠. 근데 이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된 건, 검찰이 갑자기 서정식 그 CEO, 현대오토에버의 CEO인데요. 이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 이유가 정의선 회장의 그 일가의 어떤 그 창업한 회사를 이 KT 쪽에서 비싸게 사줬다는 건데, 이게 그 전에 KT 그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의 그 일가 친척이 갖고 있던 회사를 또 현대오토에버가 비싸게 투자를 해줬다는 것에 대한 보훈 차원의 그런, 그러니까 서로 바터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런 바터로 도와줬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키맨으로 이전에 2021년 이전에는 KT에서 근무했고 2021년부터는 이 현대오토에버의 CEO로 근무하고 있는 서정식 대표를 우선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택까지 압수할 정도면 검찰이 자신있게 어떤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 칼날 끝이 정의선 회장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그 불법 경영권 승계에 관해서 1심에서
검찰이 지금 징역 5년을 이례적으로 좀 선고를 했는데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재벌에 대해서 사면까지 해주면서 봐주기로 했던 게 갑자기 지금 검찰이 급발진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 줄을 달려고 하는 이런 재벌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좀 경고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게 아닐까,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뒷말이 지금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년 총선에 그 한눈 팔지 말고 야당에 줄대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이 현대오토에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업체고 모든 현금이 이 회사에 모이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오토에버는 정의선 회장의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실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8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 CEO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이 18만 원 정도 나타내고 지금같이 불경기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실적 문제에서는 별 문제 없는데 이 경영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부정이나 어떤 그 부도덕한 면을 건드렸다기보다는 오너 일가들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러건 이제 검찰의 이런 그 조사나 이게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기소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일종의 경고라고 성격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겁먹지 않고 매수에 가담을 하는 거죠. 왜?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은 공장 건설, 스마트 팩토리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생산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은 향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